RX45의 이런 외관을 한번 보면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 가장 큰 부분이 요 헤드라이트 부분의 디자인이 바뀐 거랑 여기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면서 여기 그릴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간 주행등이고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이 노란색으로 이 두 개가 다 방향 지시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빛나는 콧구멍이 적용이 됐고, 이 그릴 디자인도 이전 모델 무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릴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가변형 플랩이 적용이 돼서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여기가 열리면서 배터리나 이런 데 열기를 식혀줄 수 있게 가변형 플랫이 적용이 돼 있고, BMW 로고를 이렇게 꾹 누르면은 워셔액 주입할 수 있고요. 워셔액을 가득 넣게 되면 이쪽으로 아마 역류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죠? 네,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40R22 22인치 휠 타이어가 앞뒤 사이즈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 45 모델은 21인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P0 1이 있고 P0 3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휠 사이즈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승차에는 일단 22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으로 출고를 하면은 그 21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에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서스펜션이 좀 안쪽에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퍼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블록 캘리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캘리퍼 커버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되게 스포츠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철판이거든요. 소리가 다르죠? 아, 여기 앞쪽은 여기까지가 철판이네요. 앞쪽은 여기까지가 철판이고 여기가 그냥 플라스틱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까지가 다 철판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붙었어요. 그죠? 네. 사이드 스텝은 별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점선으로 이렇게 볼록 거울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B필러, 여기랑 여기 창문, 요게 평평해요. 이게 평평해서 디자인적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좋은 게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그죠? 뒷좌석은 유리가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게 또 특이하네. 다 안 내려가나? 이게 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지? 요즘 나오는 BMW 모델들은 모델명을 이렇게 이쁘게 적어 놓죠. 그래서 여기 IX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 하우스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딱 봤을 때 22인치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맞아 보입니다. 그죠? 후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 발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깜빡이는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딱 봤을 때는 약간 간접 조명처럼 이 밑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늘고 옆으로 길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없지만 마치 이제 머플러 자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이렇게 리어 디퓨저가 크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후진등이 여기 있는데, 그죠? 후진등이 여기 있는데 되게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차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IX45 같은 경우에는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은 좀 심플한 편이고요. 별도의 이제 샤크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뜯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뜯어서 그 사이드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런 것도 아마 옵션으로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DC 쪽을 누르면은 다 같이 열리고요. AC는 AC만 열리고 닫을 수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 킥모션 되고요. 후진등, 깜빡이, 그 브레이크 등까지 다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트렁크만 열고 비상 깜빡이를 킨다고 해서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등을 하나 추가로 넣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트렁크 커버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트렁크 커버가 연결이 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닫으면은 요게 이제 트렁크 끝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얘도 여기 보시면은 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얘도 뺄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럼 얘는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 뭐가 커버가 있는데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요. 12V 아울렛 단자 있고, 여기 뭔가 쇼핑백 같은 걸 걸 수 있게 이런 고리 같은 것도 있고요.
L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R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눕혀집니다. 근데 저게 올라오는 건 안 돼요. 눕는 것만 이 버튼으로 할 수 있고요. 그냥 뒷좌석에서 이 의자를 접으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딩이 이렇게 되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완전 플랫하게 접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올라오죠. 각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트를 다 접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커버를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얘를 여기에다가 못 넣겠지? 여기에다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넣네. 요거를 제거한 다음에 얘를 보관하는 게 좀 마땅치 않네요.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한번 들어가 보면 아이고 누웠을 때 일단 각이 있는 부분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상태로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키가 183이거든요 여기 라인에 닿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끝에 이렇게 간 그런 느낌입니다. 장착은 되게 간단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렇게 또 추가로 공간이 있고 요게 1 시리즈는 딱딱 걸렸는데 힌지 구조가 있었는데 얘는 힌지 구조가 없네요. 여기 이제 하단에 트렁크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타이어 펑크 수리 킷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휠에 이렇게 꽂아서 공기 주입구를 연결을 시키면은 타이어에 공기가 주입이 된다. 펑크 상황에서 그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USB-C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여기 USB-C 단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풋이 5V 3A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 배터리랑 모터가 있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충전 안 돼 있으면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고리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짐을 놓고 그물망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밴드가 이렇게 있어서 세로로 긴 세차용품이나 수화기 같은 거 여기 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없지? 삼각대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다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트렁크를 열어서 뭔가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트렁크 등이 총 3개가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 트렁크 내부에 공간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이고요. 엔진 후드 같은 경우에 여기 레버가 숨어 있고 그래서 이걸 당기면은 열리는데 이걸 당기잖아요? 그러면 엔진 후드가 열렸다고는 하거든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완전히 여시려면은 레버를 2번을 작동해라. 2번을 당겨도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더 이상 안 당겨지고요. But you're going to want to pull down. Pull down. Just like that. You need someone to keep the hood open because BMW doesn't provide an arm. 그래서 여기 앞에 프렁크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이 엔진 후드를 오픈을 할 일이 거의 없다. 여기 안에 지금 프렁크가 없어요. 여기 도어 캐쳐 쪽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물리적으로 버튼이 있어서 당기면은 열리고요. 그리고 이 도어 자체는 소프트 클로징이 돼서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소프트 클로징이 됩니다. 뒷좌석도 소프트 클로징이 되고요. 일단 실내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진짜 심플해요. 뭐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심플하고 시트 조절 레버가 여기 있는 부분이 특이하고 요거는 뭘까?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좌석 위치를 여기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네요. 그죠? 마사지 기능이랑 통풍 그리고 편의하차 기능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트 관련 메뉴를 바로 오픈하는 퀵 메뉴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도어락이 여기 있고 그리고 문 열림 버튼이 여기 있어요. 물리 버튼으로 이제 여기에 도어 열림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이 안 될 때는 여기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되게 좁고요. 이쪽은 되게 좁고 여기에는 이제 물병을 세워서 보관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병이 들어갈까? 물병은 없는데 일단 아까 팀장님이 사주신 스타벅스 컵을 넣어보면은 쉽게 들어가고 이게 사이즈가 톨 사이즈예요. 카본이거든요. 이 차체가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무늬가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악셀 페달은 당연히 오르간 페달로 들어가 있고 매트 같은 부분도 이 매트가 이렇게 벨크로로 돼 있구나. 근데 이제 이 매트는 좀 심심해요. 뭐 M이라도 적어주지.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클러스터랑 CID랑 연결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고 여기 C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9인치거든요. 그래서 요게 디스플레이가 각각 있는 거를 요렇게 한 개로 쭉 연결을 시켜 놓고 거기에 요렇게 띄워놨다. 요게 살짝 휘어 있어요. 요게 살짝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요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R-LED가 깜빡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잠 오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경고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1 시리즈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허드가 있는데 숨어 있어서 운전자 시야에서는 안 보이고요. 대시보드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 약간 세무 재질인데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M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좀 칼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X3를 봤을 때는 요 레버 대신에 여기 밑에 조그 셔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동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거나 끌 때 휠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작게 해놨을까?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꽤 깊거든요. 깊은데 넓진 않아요. 이쪽은 또 그렇게 넓진 않고 여기 위에 이제 뭔가 동전 같은 거나 뭐 자잘한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뭐 크게 넓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별도의 뭔가 충전 단자 같은 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화이바로 돼 있어서 여기도 촉감이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후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죠.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운전석은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 변경 버튼이 여기 있는데 요게 운전하면서 누르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주행 설정, 그래서 운전자 어시스턴트 뭐 요런 에이다스 관련 기능들, 그래서 뭐 내르막 주행 컨트롤 요런 기능도 있네요. 구동 장치 및 차체로 가면 이제 회생제동. 회생제동은 이제 적응식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 적응식으로 해도 그렇게 멀미는 안 나요.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주행 중에 이 회생제동 그 설정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이제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이코닉 사운드가 이제 가상 구동 사운드죠. 그래서 이게 모드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앞에 손잡이 같이 생긴 부분 있잖아요. 휴대폰을 이렇게 꽂으면 딱 맞는,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무선 충전이 되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무선 충전은 휴대폰을 여기 놓으면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데 요거를 놓으면은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람도 오네요. 그냥 여기보단 여기가 더 좋을 텐데 위치가, 그죠? 컵홀더의 위치는 운전하면서 손을 뻗기에는 약간 불편한 위치고 이쪽 공간이 그냥 좀 약간 버려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뭐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자 가죽하고 마이크로 화이바의 이 두 개 조합으로 돼 있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조절이 안 돼요. 요거 계속 제가 열어보죠. 요거 좀 아쉽네요. 뷰티 미러가 아닌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버튼이 요거고요. 얘를 눌러도 켜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요 투명도 조절하는 그 버튼입니다. 그냥 온오프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뭐 농도 조절이라든지 여기 뭐 무늬를 좀 바꾼다든지 썬루프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기능이 아우디에는 있는데 BMW에는 그냥 온오프만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시트의 공간, 헤드룸의 공간은 되게 넉넉한 편입니다. 일단 지금 의자를 최대로 낮춘 상태에서 주먹 1개 반 정도? 2개? 시트를 이제 끝까지 올리면 시트를 가장 높인 상태에서 여기 헤드룸 공간이 이 글라스 루프 덕분에 안 닿습니다. 머리가 보시면 안 닿아요. 제 키가 183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이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운전자에서 바라본 이 시야각 자체가 좀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마사지 기능은 뭐 다른 BMW나 미니에도 있었던 기능이다 보니까 여기 3개를 가지고 밀어내주는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통풍이 들어갑니다. 통풍이 들어가고요. 열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열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팀장님 설명으로 열선을 켜게 되면 여기도 열선이 들어오고 여기도 열선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팔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열선이 들어온다고 하셨거든요. 열선이 들어와요. 여기 따뜻해요. 통풍 같은 경우에 이제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통풍 시트가 들어간 BMW를 타보네요. 요추 허리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시트 길이 조절은 없어요. 시트 길이 조절은 또 안 돼요. 이건 또 1시리즈는 또 되던데 얘는 또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길이 조절이 안 되더라도 이 시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열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랗게 들어오는 모습이랑 저기 도어 포켓 쪽, 그리고 여기도 나름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요것도.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뒤에 있었으면은 진짜 이뻤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뒤에 백커버 쪽에 구멍 뚫어서 앰비언트 라이트 있었으면은 이 밑으로 해가지고 진짜 간접 조명처럼 쫙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짜 아쉽습니다. 그 이제 2열을 한번 보면은 요런 게 있네. 요런 게 있네요. 이건 뭐지? 이게 버튼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전동식으로 열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모터가 이렇게 문을 밀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요거를 눌러서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근데 안 되는데? 요거는 되나? 요거는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열 수 있는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지금은 안 되는 게 뭔가 특정 상황에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열을 보시면은 2열도 이렇게 카본 엄청납니다. 이거 사고 나면은 수리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여기도 하만 카본 스피커, 그리고 문 열림 버튼 이렇게 있고요. 뒷좌석도 이렇게 수동으로 문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 좁아요. 앞좌석보다. 여기는 이제 그래도 물병 놔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뒤에 되게 넉넉합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여기 충전 포트인데, 여기도 아마 고속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또 고속이네요. 뭐지? 앞에는 아니었는데? 얘는 고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고속이 아닌데? 요게 이제 초록불로 바뀌면은 고속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옷걸이 같은 그런 액세서리 이런 거 끼울 수 있더라고요. 이 시트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그물은 사실 좀 없어 보이잖아요. 슬라이딩 안 되고 리클라이닝 안 되고 폴딩만 돼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쪽 배관자 가죽, 그리고 이쪽도 배관자 가죽, 이쪽이 다 배관자 가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화이바, 여기는 마이크로 화이바. 그래서 오히려 뒷좌석은 가죽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전체가 가죽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헤드룸 공간은 되게 넉넉해요. 여기 한 2개, 주먹 2개 정도? 제 키가 183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트 각도 자체는 약간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뒷좌석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헤드레스트가 되게 좋아요, 이게. 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레그룸 공간은 뭐 완전 광활합니다. 제일 좋은 부분은 여기가 완전 일자예요. 여기가 완전 일자라서 가운데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뻗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운데를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설계를 했는데 왜 여기는 매트가 없을까요? 더러운 상태에서 이거 앉으면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가운데 시트가 양쪽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 헤드룸 공간이 없을 수 있는데 주먹 1개 반 그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시트도 헤드레스트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양쪽에 성인이 앉더라도 충분히 3명이 앉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운전석 시트는 제가 제일 바닥으로 낮춘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트 높이를 가장 높게 올리면은 어우, 야, 발을 뻗을 수 있어요. 쭉 뻗을 수 있습니다. 제 다리 보이시죠? 다리를 쫙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아이소픽스 지원되고요. 요거 당겨서 스키스로 이렇게 당연히 되고, 그리고 여기 2열의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BMW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어요. 글라스 루프로 쭉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열의 독서등은 여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뒤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로 이게 빛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등은 뒤에서 앞을 뒤에서 앞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움직이네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CID 이쪽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뭐 좀 다른 부분은 일단 충전, 충전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목표 충전량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돼 있고요. 전기차 관련 메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앱 있고, 드라이브 레코더, 이것도 이제 그 어라운드 뷰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어라운드 뷰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앱으로도 보내줄 수 있거든요. 이제 차 주차해놓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요거 녹화시켜서 마이 BMW 앱으로 보면은 내 차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15가지 정도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차에 지금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소리 설정 같은 거를 한번 여기 보면서 이런 게 있네요.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and on 베이스가 엄청 빵빵하네요, 이게. 네, 베이스를 높였더니 차가 전체가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이 시트에서 이 진동이 느껴지는 게 베이스가 엄청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량을 이제 베이스를 조금만 조절을 해도 저음이 상당히 강조돼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라운드 강도도 높이면은 서라운드 효과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운드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저음이 생각보다 빵빵하다, 이 차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BMW iX45 시승을 한번 해봤고요. 차 자체는 되게 크고 활용도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트렁크가 없어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각도 조절, 그리고 슬라이딩 이런 기능이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실내가 엄청 넓다.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다. 그리고 모터랑 배터리 성능이 좋다. 배터리는 또 삼성 SDI께 탑재가 돼 있죠. 그리고 BMW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고, 아이코닉 글로우를 비롯한 그런 최신 트렌드 룩, 카본으로 된 이 차체에 들어간 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서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이고, 충분한 스포츠성을 갖추면서도 데일리로 타기에 주행 가는 거리도 상당히 넓고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패밀리형 SUV 전기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